자, 요거 아마 푼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냐? 그냥 때려 받고 풀었지, 니네.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과정을 써야 되거나 원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아마 이거 지금 푼 사람들은 마치 이거 풀듯 풀었지. 아, 그래? 그럼 적어도 이게 원래는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그래서 자, 과정 제대로 써봐. 그러면 다 제대로 쓸 수 있어? 그것까지만 좀 확인을 하고 갑시다. 예를 들면 약술 같은 거 할 때 이따구로 쓰면 그냥 바로 감점, 아니, 그냥 감점도 아니야. 그냥 틀린, 이 정도는 확인 좀 하고 가자. 그러니까, 원래 만능은 치환이긴 하다 그랬어. 만능은. 치환해서 풀면 웬만한 경우에 다 해결이 된다 그랬는데, 치환의 단점은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가 잡혀 있을 때 조금 복잡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 맞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한쪽만 좀 잠깐만 해보면 이렇게 치환을 해서 요 관계식을 마치 연립하듯이 px랑 qx를 구해야 되는 게 원래 과정이긴 하지. 됐나?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px랑 qx는 수렴하는 수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막 푸는 거지, 그치? 근데 실은 이 정도 모양이면 요거까지도 안 해도 되고 요런 건 내가 괜찮다 그랬잖아. 즉 이거를 과정 정확하게 다 틀린 과정 없이 쓰려면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이제 수열의 극한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해준 걸 듣기도 했을 거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가능하거든. 극한식에 여기에 양변에 2를 곱해. 예를 들면 됐냐? 2를 곱한 다음에 요 2를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극한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어차피 그냥 쟤는 극한값이 2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지. 수렴하는 상수함수. 이러면 얘네 둘은 합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양변에 뭘 곱해주는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는 변형이 가능해. 충분히 극한의 성질을 지켜서 됐어? 이런 식의 변형 가능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도 가능하냐? 얘는 실은 치환까지 할 필요가 없지. 지금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얘네 두 식을 더해버릴 수가 있지. 이거 둘은 더해도 괜찮아. 더했을 때 합체할 수 있어, 확실하게. 왜냐면 자, 이게 이제 저 위에 있는 식 변변 뺍시다. 빼야지 이제 EFX를 지울 수가 있지. 하여간 두 식을 빼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빼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이건 가능하거든. 왜냐면 이거 수렴하는 수열이고 이거도 수렴하는 수열이라 이거 안에서 리미트를 합체할 수가 있는 거지. 요거는 다 정석적인 과정이 맞지. 다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체가 가능한 거지. 그러면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EFX 사라지고 GX 남는 거 아니야. 됐냐? 그치? 원래 과정은 이러하다라는 거. 그래서 모양 맞추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과정 좀 잠깐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그러나 치환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는 아예 fx가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찢으면 안 되지. 이런 경우는 이걸 꼼짝없이 치환해주고 계산해 주셔야지. 따라서 치환하는 방법의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되면 이제 px가 4에 수렴한다가 되는 거고, 나는 리미트가 붙어있지 않은 그냥 이런 식 하나를, 등식 하나를 얻은 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서 누굴 죽여야 되느냐? fx는 알아. 아는 애는 살려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죽여야 되는 애는 gx를 죽여야 되지. 따라서 넘기고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식이 될 거고, 해서 이 식을 이제 양변을 2까지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이게 완벽한 풀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 구하라고 하는 gx에 다 집어넣어 줘야지. gx에 싹 다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 위에가 fx 플러스 4gx니까 4 곱해서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되고, 아래쪽은 fx 빼기 gx니까 이걸 빼야 되지. 플러스 2분의 1 px. 이러면서 이제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 앞에 거는 이거 이제 3fx고요. 그 다음 이 아래 건 이제 2분의 1 fx지. 이 상태에서 실은 얘가 수렴하긴 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발산이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정답이 6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원래 여기서 만약에 더 저세하게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정석은 빠른 애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거지. 이 작업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됐지? 다음 뒤에 6번도 잠깐만 볼게. 6번도 아마 이제 푸실 때 마치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쓸 일이 없는 상황이면 하여간 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정석도 할 수 있으면서 실전에서는 빨리빨리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얘는 실은 정석이나 실전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이왕이면 그냥 기본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이거 푼 사람도 이렇게 푼 거 아니야? 아 몰라 넘겨. 얘를 넘겨가지고 이러고 그냥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근데 웃긴 게 이제 답은 나오거든. 맞아? 당연히 틀린 과정이고. 얘는 정석은 마찬가지로 치환이지. 또 치환해서 아까랑 똑같이 진행할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굳이 치환 안 해도 되지. 여기에서 바로 모양 만들어 버려도 되지. 따라서 얘는 실은 정석 풀이나 그냥 그냥 가라로 넘겨서 푸는 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정석 풀이로 풀이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지. 이걸 구하는 거잖아. 이걸 구하는 건데 위에서 fx랑 요거랑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온 거를 알아. 그러면 이거 많이 하던 것처럼 모양 맞추기 해. 우리 그 미분계수 정의할 때도 모양 많이 맞추고 했던 거. 요 fx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주면 수렴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붙여버려. 모양 맞추기 할 때 일단 갖다가 지르는 거 있었잖아. 원래 여기 fx가 있었는데 그냥 요 하얀 거를 그냥 붙여버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잘 갚아주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잘 갚아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 놓고 내가 뭐 해줘? 요걸 건들지 말고 그대로 뭉쳐두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수렴하는 수열로 내가 일부러 모양을 만든 거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리미트 안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학적 법칙을 위배한 적 없습니다. 위반하지 않았어. 그래 놓고 그럼 파란색은 냅둔다 치면 얘랑 붙여주면 되는 거고. 얘는 정석 풀이나 이거나 큰 시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정석적인 풀이로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지. 어쨌든 얘는 이제 좀 이따가 극한 찢어서 마이너스 5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자네들은 결국 이제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됐냐? 요 부분의 계산을 뭐 잠깐 임시로 따로 빼가지고 하시면 되겠는데 이건 당연히 유리화해야 되는 계산이지. 할 게 많지? 위쪽은 인수분해 해야 되고. 그럼 원래 풀었을 때도 이렇게 풀었어야 되지. 그다음 유리화를 위해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2 플러스 1을 싹 곱해준다고 치면 여기에서는 이제 합차 공식이 발생할 테니까 제곱 빼기 제곱 되면서 x 플러스 1이 되고 지워지고 요거 두 개가 남는 거지. 따라서 정확한 풀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실은 다 약술 같은 거 하실 때는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다 보여주는 거야. 따라서 이 다음에 써야 될 정확한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저 파란 거를 이렇게 내가 잘 인수분해해서 유리화해서 수렴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는 수렴하는 거 맞지? 요 놈은 이제 수렴하는 거 맞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수렴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렴하게끔 극한을 두 개로 쪼개는 거지. 그래주면 요게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마이너스 5! 이거는 이제 잘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수렴값 딱 나오는 거지. 됐나? 이거는 뭐 큰 그렇게 과정에 막 시간 차이가 크지 않으니 이런 건 웬만하면 정석적인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 됐지? 이런 거 풀 때 어떻게들 푸냐? 요거도 이제 좀 정석이랑 이제 실전용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내가 설명해서 보여준 요 방법도 지금 수2에서 그렇게 간단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수준이면 써도 괜찮아.
그 극한의 성질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해서 보여준 거 있었잖아. 같다. 맞아? 그렇지? 다만 이제 분모가 0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적절히 섞어서 당연히 이 방법은 이제 서술형 같은 건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할 일은 2를 집어넣어서 무슨 꼴인가 확인해야 되는 게 먼저지. 주의해야 될 게 3분 분자가 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0이면 분자가 0이고 여기는 0이 아니어도 수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3분의 1로 수렴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가 0인 상황에서 얘는 0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원리로 더하기 4는 0. 그래서 이 다음에 원래 정석적, 여기서 이제 갈리기 정석적인 방법도 있는데 요 정도 수준이면 뭐 한 앞 페이지 2점, 3점짜리 문제일 거고 그럴 때는 그냥 뭐 그냥 딱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실전 그냥 수능 풀이 과정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미분 개변적으로 미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그냥 계산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기도 하지. 뭐 이것저것 뭐 언제는 정석으로 해라. 아까 극한은 정석으로 하라며요. 그러니까 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러면 좀 더 빠른 타이밍에 A를 구할 수 있고, 그지? 이 정도 선이면 괜찮아. 그 외에 너무 복잡하거나 긴 경우에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분모에 저 2차식에 집어넣어서 x-2라는 인수가 나와야 되는 게 확정이라 이렇게 맞춰주면 인수분해 자체도 문자로 이렇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정석 과정은 이러한 거였지. 그치?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기를. 됐냐? 그럼 이제 2도 넘어가 볼게. 이제 예습 차원으로 한번 싹 풀어오라 그랬잖아. 그치? 자, 얘도 과정 쓰는 거랑 좀 확인하고 가자. 그러니까 뭐 그냥 수능만 보실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정석 과정은 알아야 되니까 아마 다들 이렇게 풀었겠지. 극한값이 존재해라 그랬으니 그냥 여기에다가 A 받고 당연히 이제 그냥 실전 그냥 수능 과정 필요 없는 수능이면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되지. 이러고 풀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근데 이제 원래 그 앞에 쓰여져야 되는 과정은 뭐가 있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A의 좌극한과 A의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라는 이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써줘야 완벽한 풀이가 되는 거지. A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기 A보다 작은 쪽인 위에 쪽 식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저기 A 플러스면 A보다 큰 쪽이라 아래쪽 식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 이게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A를 그냥 X에 넣어도 되는 형태지.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원래 이 두 가지가 이제 중간에 생략된 과정이라는 걸 알고서는 이렇게 풀어라. 알겠지? 따라서 지금은 이제 요거를 해서 이 위에 게 나왔다고 치면 그 다음은 자네들 알다시피 뭐 해줘야 돼? A 값이 오직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라 그랬기 때문에 위의 식을 A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잘 인식하고 헷갈리지 않게 풀어주셔야 돼. 방정식이라고 인식해서 실근이 한 개다라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될 테니까 따라서 한쪽으로 자 넘겨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네들 시선에는 마치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이 한 개다. 판별식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지금 A 입장에서 판별식을 딱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얘가 0이다. 여기에서 이제 B 값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집어넣어서 A 값마저 구해주시면 되고 B 값 구하는 거네. 답은 1번. 됐냐? 그 다음 요 2번도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러니까 극한꼴의 파악부터 정확히 해. 이 집어넣으면 0분의 1이란 말이야. 그리고 아래쪽은 여기 안쪽은 1 더하기 A분의 4 마이너스 2. 그냥 일단 단순하게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미 부정형이야. 왜냐면 요거 무한대거든. 무한대 곱하기 물음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얘 계산 결과가 수렴했다고 그랬어. 수렴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0이 들어가야 돼. 즉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는 처음에 A가 구해졌어야 된다. 얘가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1 더하기 A분의 4가 2가 돼야 된다.
a 더하기 1은 자리 교체해 주시면 a 더하기 1은 2다. a 값 1 일단 구하고 시작해야 되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리로 a는 1 구해주시면 되고,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보통 어떻게 풀리는 거야? 나는 이제 합체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경우가 이 합체가 통분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안쪽 거 통분해 주시면 그 다음 계산은 끝. 요거를 잘 통분해 주시면 분자 쪽에서 x-1이 지워지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되냐? 자, 통분은 좀 빨리 해줄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플러스 2가 되고, 요 분자 부분만 잠깐 따라 써보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노린대로 분자에서 요게 나와서 요놈이랑 같이 날아가면서 극한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 됐죠? 그 다음, 자 3번 같은 경우도 크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으니 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 일단 이건 바로 나와야지. 자, 근데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이 힌트도 잘 봐.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행위가 되는 거야.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무한대로 하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수렴했다. 여기 1차식이야. 그럼 위에도 1차식이어야 돼. 이 자식이 있잖아. 따라서 fx가 이 참수이면서 얘를 가지고 있어야 저 x제곱이 사라질 것이고, 그럼 1차항 계수는 요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요거는 일단 뭐 공통적인 진행이고. 됐지?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다 마저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레벨 1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석적인 방법과 미분까지 활용하는 거 둘 다 괜찮거든.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이제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되고 x-1이 됩니다. 구해놨으니까 다 넣자. f0 몇이야? b네. 이제 여기에서 선택지는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서술형 쓰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간단한 상황이면 미분 활용해도 된다라고 그랬어. 1 집어넣으면 0이고 위에다가 1 집어넣으면 요게 되고 0분의 0꼴 나와야 되죠. 요거 0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냥 간단한 모양이니까 뭐 루트도 없고 그냥 미분해도 안 더러운 이쁜 형태니까 이런 거 뭐 그냥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수투 수준의 선. 얘가 B다. 이렇게 두 개 그냥 바로 연립해 버리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석 과정은 얘를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아까 한 것처럼 한 문자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이고. 됐지? 적절히 섞어서 쓰십시오. 미적분하는 사람들은 이거 쓸 생각 하지 말고 딱 수투에서 간단한 모양에서만 허락되는 거. 됐지?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쓸데없는 계산을 좀 줄이면서 계산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잘 그렇게 했나? 아까 레벨 1의 마지막 문제도 이거 있었지. 샌드위치. 부등식 던져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샌드위치 법칙을 쓰라는 얘기겠지. 근데 여기가 좀 이따구로 생겼거든. 이거 혹시 먼저 집어넣어서 식으로 다 쓴 사람이 있어? 그랬다면 좀 다시 생각해봐. 일단 그건 좀 이따 합시다. 이거 집어넣어서 전개하려면 제곱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 이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만들고 생각해보죠. 자, 샌드위치 제작합시다. 주문 들어온 거 이거 들어왔어. 속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따라서 양변에 일단 4x제곱을 다 더해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먼저 쓰자. 빼기를 나중에 쓸게. 4x제곱을 먼저 다 더해주고. 그럼 1 더하기 x 더하기 4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 뒤집어야 되죠. 밑에 내려갔잖아. 그치? 뒤집음으로 인해서 이제 얘가 왼쪽에, 얘를 오른쪽에 쓰도록 합시다. 뒤집어 까서.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야, 뭐야. 분의 1 이렇게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해줘? 양변에 이거 곱할 건데 계속 눈으로 확인해. 부등식이기 때문에 혹시 막 마이너스인 경우 있나 잘 봐야 돼. 2x제곱 더하기 1이면 음수 아니지. 양수 확정이지. 다 완성됐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빵을 덮으면 되는 거지. x 어디야? 무한대로 가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과정 잘 봐. 이렇게 양변에 극한을 취하는 타이밍에 등호가 붙지. 그리고 나서 보면 이거 봐봐. 넣어서 계산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1 더하기 x를 저기 fx에 넣는다 하더라도 최고차항 계수는 2일 거야.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굳이 넣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 어차피 여기 들어간다 생각해 보면 최고 참계수는 2x제곱일 거라. 요거 최고 참계수 2. 여기에 이참 4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2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계산이 가능하지. 얘도 마찬가지로 1-x가 들어가서 전개 실적 생각해봐. 최고 참은 어쨌든 2일 거야. 그 다음 4, 2. 즉 3분의 1, 3분의 1. 따라서 얘도 3분의 1. 집어넣어서 전개를 펼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됐지? 다음 뒷장 5번. 5번도 중요하게 잘 봐. 크게 나중에 뒤에 미분까지 다 합쳐도 너네들은 결국 다 섞인 문제 풀 거 아니야. 즉 이럴 때 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5번 같은 거 풀 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원래 이렇게 생긴 거 힌트 저기 미분계수 정의까지 쓰면 F'1까지도 가잖아. 그지? 그걸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본인이 문제 보고 모양을 보고 판단을 잘 내려서 하라고. 가장 최악으로 계산하지 말고. 자, 일단 공통적으로는 일단 집어넣어야지. 0분의 0꼴이 나와야 수렴하니까 F0은 0이다. 일단 요거 하나 나올 거고 색깔로 구분해 줄게. 여기에다가 1 집어넣은 것 또한 어쨌든 수렴했기 때문에 0분의 0꼴 나와야 되니까 F1은 0. 딱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서 그냥 이제 fx를 세팅해서 집어넣어서 는 k라는 힌트를 쓸 건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미분계수 정의. 왜? 미분계수 정의 저거 빼기 0 fx 빼기 f0은 0이니까 맘대로 붙여도 되지. 이거는 그거 미분계수 정의야. 그 아까 그거 아니야? 정석적인 방법 맞다고 원래 뒤에서 하잖아. 그래서 얘가 k다라고 원래 힌트가 2개 나오는 거잖아. 맞아? 이걸로 쓸 건지 저걸로 쓸 건지 잘 정하고 해. 일단 만약 그냥 이걸로만 할 거면 이 문제는 이걸로 하게 된다면 fx 세팅을 바로 할 수가 있지. 최고차함계수는 1이라고 나와 있고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 0 넣으면 0, 1 넣으면 0이니까 다들 여기까지 문제 없지. 나는 보통 이렇게 빼기로 잡아주거든. 이거 더하기로 잡아도 돼. 이러고 시작하실 분들은 그럼 그걸로 잡은 걸로 극한식에 집어넣어서 저기 는 k다 라는 힌트를 써먹어야 되는 거고. 아 잠깐 k 쓰면은 문자가 겹치잖아. a로 할게요. 문자가 k를 썼지. 자 다시 는 k다 그러면서 이제 약분 그리고 이제 0분의 0꼴이 풀렸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0는 몇이야? a네. a다. a가 k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지. 미분까지 안 갈 거면 주어진 요걸로 함수를 세팅해서 극한식에 집어넣어서 쓰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 이러면 여기가 x-1. 그러면 약분되고 1 집어넣어주면 1-a가 되고 그것이 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두 개. 됐냐?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주면 이거 A랑 B랑 똑같이 나오겠네. 몇이야? 야, 얘 K 넣자. 그러면 이 K는 마이너스 2니까 둘 다 마이너스 1이겠네. 요러고 진행을 할 거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만약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까지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의 세팅이 되겠지. 얘는 아까 전에 보여준 것처럼 빼기 0, 빼기 F0 맘대로 붙여도 되기 때문에 F'0이 K다 라는 힌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파란색에서도 그럼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 필요한데 맘대로 붙여도 되지? 왜? 0이니까 어차피.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힌트는 F'1은 K 플러스 3이다. 즉 이렇게 미분까지 된 걸로 힌트를 쓰실 사람들은 FX 이렇게 잡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지. 물론 안 되진 않아? 다 전개해서 미분해서 쓰던가 그래도 되는데 지우진 말자. 이렇게 쓰실 분들은 어차피 이제 0, 1 이렇게 들어가니까 미분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쓰실 분들은 미분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면 fx 세팅은 이렇게 전개된 모양으로 해야 미분해서 쓰기가 편하지. 다행히 0 넣으면 0이라서 c는 0일 것이고 1 넣으면 0이다 해서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요 힌트 쓰려면 이렇게 미분해주고 쓸 수 있는 거야. 열어놓고 0 넣으면 K다. 여기에서 B는 K.
그 다음 1 넣으면 k 플러스 3이다. 미분까지 쓸 거면 이쪽 트리를 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미분계수까지 써놓고 fx 이렇게 잡아서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건 아니야. 곱미분을 하던 하나는 전개해서 미분을 하던 다 되는데 최대한 계산이 편한 길을 그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야.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 게 낫지. 굳이 얘를 미분계수까지 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다행인 게 여기 0 들어가는 거 있어가지고 미분해도 미지수가 빨리 초반에 몇 C가 초반에 죽어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괜찮기는 한데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미분계수까지 내려가지 말고 요대로 끝내버리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것이야. 자, 이러면 뭐 A값 나왔으니 fx 나왔고 f4 값은 계산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6번. 저 6번 뒤집어서 치환하는 것들 다 잘 익히고 있나? 보자마자 딱딱딱 뒤집나 저거? 자, 함수의 극한에서 좀 빠르게 치환해서 극한 방향 바꿔버리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꾸는 방법 있었고, 이거는 보통 이쪽으로 바꾸지 플러스 무한대를 마이너스로 바꾸진 않아. 그 다음 지금 보던 것처럼 0으로 가는 거랑 0 플러스라고 해줄게. 0으로 가는 거랑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랑 얘는 항상 교류나 얘를 이렇게 바꿀 때도 있고 얘를 이렇게 바꿀 때도 있어. 그 다음 뭐 잘 쓰지는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뭐 0에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동일한 변형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지. 이것들은 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아마 수열의 극한 했던 분들은 이런 건 뭐 익숙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2로 가는 극한을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지점으로 3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는 그냥 치환의 원리대로 해야 되고 요 기술들 다 잘 다룰 수도 있어. 다 잘 다룰 줄 알아들. 이게 결국 x가 2로 가는 걸 자 그냥 쉽게 0으로 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얘를 만약에 이렇게 보내고 싶으면 치환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2를 넣어보는 거지. 2를 집어 넣으면 그럼 t는 0으로 가잖아. 즉 이렇게 치환함으로 인해서 t는 0으로 가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환을 했다면 x를 t 플러스 2라고 정리해서 여기 있는 x들도 전부 다 t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맞아? 다 갈아엎은 다음에 t를 슬쩍 x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얘네도 다 그 원리들이지. 그런데 이렇게 뻔한 것들은 좀 빨리 하자 그랬어. 즉 마이너스 무한대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꿀 거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고, 얘나 얘는 동일하지. 얘나 얘 0으로 가는 걸 무한대로 아니면 무한대로 가는 걸 0으로 바꾸고 싶으면 x를 다 뒤집어 엎으면 된다고 그랬어. 동일한 원리죠. 치환 과정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건데 얘네들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은 요 가식은 보자마자 이렇게 가에 있는 힌트는 여기 x분의 이런 그지 같은 거 보자마자 바로 변형이 되셔야 된다. 플러스 무한대 바꿔 0 플러스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꿨지. 그럼 이제 x들은 다 뒤집으면 되거든. 요 안에 것도 이제 fx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바뀌게 되지. 따라서 이런 거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줬으니까 잘 두뇌 속에 잘 킬창에 잘 집어넣어 놓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안 쓰지. 보기 좋게 x제곱분의 fx라고 이쁘게 씁시다. 이렇게 이쁘게 써주도록 합시다. 됐지? 요로 출발이야. 그 다음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는 거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면 여기에서 fx까지 세팅되지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fx는 지금 2차식분의 2차식이어야 수렴하겠고 최고차항계수는 4여야 되겠네. fx 세팅이 일단 여기까지 될 것이고, 그 다음 자 a, b 구하라고 여기 힌트 2개 줬지. 자 이거 계산은 생략할 겁니다. 0 넣으면 1이다 1 넣으면 3이다 하면 a, b 값 2개 구할 수 있지. 그치? 따라서 계산해서 구해주시면 a 값이 마이너스 2 이건 계산 생략, b 값이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현재 fx까지 완성이고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대로 기본기만 잘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던 대로 진행하면 되지. 그럼 이제 나 힌트를 쓸 차례지. 나식에다가 fx 구한 거를 집어넣어 보시면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gx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gx가 또 연달아서 세팅이 되겠네. 왜냐? gx도 다항함수라 그랬고 이거 무한대야. 무한대인데 밑에가 1차식이야. 수렴하려면 위에 1차식이어야 되는데 여기 4x제곱 있잖아. 얘를 얘가 처리해줘야 돼. 따라서 gx는 어떻게 생겨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얘를 죽일 수 있게 이렇게 생겨주면 되지. 그렇지? 바로 되지. 문제 없지? 그 다음 뒤에 나머지는 뭐 문자로 놔둡시다. 됐냐? 그리고 저기 G0은 5다. 바로 쓰자. 0 박으면 5라고 알려줬어. 아, 여기도 알려줬네. 따라서 3이라는 결과는 이제 1차항만 떼오면 되지. 얘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고요. 요 1차항 개수가 m인데 마이너스 2랑 곱해질 테니까 마이너스 2m. 분모는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생략. 이것이 3이구나. 여기에서 m값 나오고 gx 완성. 됐죠? 자, 7번. 해야 될 일이 뭘까? 문제부터 읽어야지. 이차함수랑 P좌표를 잡아줬다. 세팅, 문자로 세팅해줬지. 꼭지점처럼 세팅해줬지만 뭐 P를 꼭지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자,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 자 그림 설명이지. 여기 Q 잡힌 거야. 근데 요 직선 기울기를 준 상태. 기울기가 마이너스 2. 해서 구해야 되는 게 선분 OQ의 길이를 구해야 되네. 따라서 얘는 뭐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풀이 방향이 한 가지네. 저 Q 좌표를 찾으러 가야지. 그지? Q 좌표를 찾으려면 Q 엄마 아빠 찾아야지. 그지? Q의 엄마 아빠는 누구야? 엄마는 이거고 아빠는 요 직선. 됐냐? 직선식 찾아야겠네. 직선식을 찾을 재료는 다 나와 있어. 기울기 나와 있고 지나가는 점 여기 나와 있잖아. 그대로 직선식, 요 직선식 세워주도록 합시다. 이럴 때 공식을 좀 이용해줘야지. 마이너스 2에 x 빼기 x좌표 플러스 y좌표. 얘는 이제 머리 쓰는 거 아니고 그냥 한 길로 쭉 진행해. 자, 정리해 줍시다. 이러면 플러스 2t라, 뭐야, 딱, 야, 이쁘다. 그치? 플러스 2t라냐 딱 지워지고 t제곱만 남네. 자, 엄마 아빠 다 찾았다. 얘네들이 만나서 q가 태어나는 거지. 연립해. 따라서 x제곱 뭐야? 문 t제곱. 이러면 x값은 뿔마 잊지 마시고요. 그림상 지금은 마이너스겠네. q 왼쪽에 있잖아. 맞아? 그림상 마이너스겠네. 따라서 q좌표 완성. y좌표는 뭐 지나가는 점 아무데나 뭐 여기다 넣을까? t제곱 플러스 2t가 되겠네. 그럼 이제 이거랑 원점이랑 거리 재면 선분 OQ의 길이 즉 LT 완성. 그냥 한 길로 쭉 달려가는 단순한 문제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잘 써줍시다.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지. 이거 제곱해야 되니까 야 제곱 바로 할게. T 4제곱 플러스 4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이랑 요 T제곱 만나겠지. 플러스 5T 제곱. 됐네? 그냥 집어넣어서 극한 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t가 0 플러스로 갈 때 분모에 t가 있는데 야 이거 빼내도 되지? t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뺄 때 조심해라. 이러면 이제 부호 틀린다. 저거 빼 나오는 원리 정확히 잘 봐. 그러니까 t제곱 묶을 거 아니야. 밖으로 하나 빼야 되잖아. 그럼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란 말이지. 저거 그냥 이제 t제곱 됐다 하고 t 그냥 밖으로 퇴하고 배 타버리면 안 될 수도 있어. 조심해. 부호 확인하고 해 제발. 알겠지? 요거 확인하고 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중학교 때 한 거. 이 중학교 제곱근 배울 때 한 이거 못해가지고 가끔 함정에 빠져서 틀려.
원래 이렇게 뺏기는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 t의 범위라던가 지금 이제 뭐 0 플러스라서 양수 확정이지만 아예 그냥 배제하고 풀지는 말라고. 지금은 얘가 이제 그냥 부호 없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지워지고 정답 나오는 거야. 됐지? 제곱근 뺏길 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다음 이번에는 내가 저 뒤에 레벨 3도 좀 해오라 그랬지? 여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자, 이거부터 합시다. 자, 일단 등식이 없어. 다 부등식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샌드위치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샌드위치 하기 모양이 안 이뻐. 원래 가운데 fx가 있어야 되거든. 지금 이 상태로는 샌드위치를 쓸 그게 안 보이지. 따라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3단 부등식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시작합시다. 원래 어떻게 시작하는, 원래 어떻게 푸는 거야? 연립부등식이잖아, 원래. 원래 이 3단 부등식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둘로 쪼개서 푸는 게 원래 기본이지. 저대로는 답이 없으니까, 맞냐? 할 일이 적어. 일단 이렇게 출발해야겠네. 그럼 따라서 일단 저 앞에 두 놈 떼봅시다. 자, 그래놓고 이제 뭐하지 보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fx를 원한단 말이지. 여기가 문자가 하나인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냥 치환해서 한 문자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뭐 어렵다라기보단 그냥 3단 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 그 다음 이제 수학 하에서 했던 이렇게 안에가 복잡한 함수 이쁘게 바꾸는 방법, 딱 그 두 가지만 가지고 푸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이제 x도 좀 갈아엎어야 되니까 x로 정리도 좀 해줍시다. 그럼 x 대신에 2t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따라서 요 식을 이렇게 잘 교체해 주시면 요거 이제 ft 될 거고, 그 다음 요쪽은 요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2t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 이거 뭐 전개할지 말지는 좀 이따 생각해 보자. 그 다음 이렇게 됐고요. 됐지? 그 다음 치환이 아까 그 리미트 할 때도 말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치환 다 했지. 치환 다 해서 업데이트 할 거 다 했고 이거 다 종료야. 그러면 좀 이따가 이거 그냥 슬쩍 x로 바꿔도 상관없지. 그래서 일단 지금은 놔둘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동일한 행위를 좀 해줘야 되겠네. 일단 기본 부등식 풀이 방법으로 부등식을 쪼개주시고, 그 다음 또 치환해 주시고, 일단 문자 안 겹치게는 할게. S니까, T니까, S로 할까? 자, 그럼 X로 정리해주면, 이 S, 발음이 비슷하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대로 또 집어넣어 줍시다. 요거 좀 먼저 왼쪽에 쓸게. 이러면 이제 FS 이 짝으로지, 그치? 그 다음, 이 S 플러스 1 제곱 해주시면 다 바꿨다. 그리고 지금, 치환해서 옮길 거 다 옮겼고, 얘네들 이제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다 삭제되는 거 아니야? 쓸 거 다 썼으니. 그럼 여기에 있는 S나 T나 결국은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다시 교체해줘도 되거든. 즉 전부 다 X로 슬쩍 바꿨다고 쳐보면은 얘네 둘이 연결시킬 수 있지. 맞지? 따라서 X로 바꿔서 연결한 식을 바로 한번 써볼게. 얘가 이제 이렇게지, 방향이 이렇게겠네. 그럼 그대로 얘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니들이 아는 모양으로 나왔지. 이래 주면 끝. 됐지? 그럼 이제 샌드위치 쓸 수 있게 됐지? 밑에다가 6x제곱 더하기 5 다 깔아주시고 리미트 극한 딱 보내시면 정답. 됐나? 그 다음 2번 이차함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 있으면 이제 그 미분 하는 거 웬만하면 좀 하지 맙시다. 물론 해도 돼. 해도 풀리긴 할 거야. 그러나 웬만하면 이런 건 이제 좀 정석 진행으로 연습을 주로 해주도록 하자. 자, 일단 1 넣어서 0분의 0꼴 나와야 되니까 F1-1이 0이어야 된다. F1은 1이다. 일단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3 집어넣어야지. 3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야. 수렴했기 때문에 여기다 3 넣은 것도 0이다. 여기다 3 넣으면 F3-F1이지.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쭉 연결되네. 이거 F1을 넘겨주면 F3은 F1이다가 되고, 근데 F1이 1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3도 1이겠네. 일단 0분의 0꼴로 가볍게 힌트 찾아주면 이렇게 됐냐?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수투 뒷부분에서도 많이 했고 2차 함수인데 1 넣으면 1, 3 넣으면 1이면 세팅할 수 있지. 그런데 세팅하실 때는 항상 최고차항 계수 좀 신경 써라. 분명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 자식을 최고차항 계수 미지수로 줘야 되고 1 넣으면 1, 3 넣으면 1이면 이렇게 세팅할 수 있지. 플러스 1 됐냐? 다음 함수 세팅법의 기본.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막 잠깐 고민했던 게 이제 이렇게 딱 찾아놓고 그 다음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미분하고 해가지고 진행을 해도 문제는 풀리긴 합니다만 시간 차이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 다음 이 상태로 집어넣어서 모양 맞춰서 식을 계산하는 그런 계산적인 능력 연습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정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집어넣어야지. 구했으면 넣어야지. 넣고 나서 이런 거 계산 깔끔하게 하는 거 반드시 연습해야 된단 말이지. 최근에 계산력도 많이 물어보는 기조고. 됐어? 이쁘게 딱 정리 가능해?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역을 전개할 생각이 아니라 여기 1-x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주면 x-1이 이쁘게 다 생기는 거 확인. 따라서 밑에 거는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이쁘게 0분의 0꼴이 되는 영인자들 다 날려버릴 수 있지. 따라서 여기 한 줄 더 쓰고 a라고 씁시다. 그래서 이제 1 집어넣어주면 2분의 이런 거 계산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k 요건 이제 지워지고 빼기 1이 남겠지요. 얘가 a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첫 번째 힌트 발견.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정석으로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 아까처럼 그냥 딱 2점짜리 수준으로 2점이나 3점짜리 수준으로 극한 건 나온 거 아닌 이상은 그 미분하는 거 뭐 소위 뭐 로피탈이라고도 하지. 그거는 쓰지 말도록 합시다. 간단한 진짜 간단한 모양 아니면. 그다음 얘도 그대로 이거 넣어야지. 그러니까 빼기잖아. 따라서 1은 어차피 뒤질 거임. 그리고 이대로 그냥 넣어. 그대로 넣는 게 좋지. 빼기 x 대신에 여기다 x-2 x-2 집어넣으면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럼 x-3 그다음 x-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은 뒤질 거고 빼기니까. 그럼 얘도 이쁘게 아래 거 딱 지워지게 생기잖아. x-3이라는 인수를 요 두 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날려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것도 필요 없지. 밑에는 이제 1이 돼버렸고요. 3 집어넣어주면 저기 뭐고 2k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요거랑 같이 플러스 2k 즉 4k가 되겠네. 4k가 3a다 라고 결론 나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정석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래요. 됐냐? 별로 그닥 레벨 3답지 않아서 그냥 풀어보자. 이거까진 풀자라고 한 거야. 됐지? 그러면 이제 이거 연립해서 A 값 딱 구해주시면 그러니까 K만 구하면 되지. K만 구하면 fx 나오지요. K가 좀 더러울 거야. 마이너스 14분의 3 뭐 이렇게 분수로. 그 다음 3번은 이제 두 가지 접근법을 해볼까? 원래 이런 도형 문제가 항상 접근법이 두 가지야. 도형으로 그대로 푸는 거, 좌표 평면에 갖다 놓고 풀기 항상 두 가지 길을 언제나 선택을 하십시오. 지금은 둘 다 보여줄게. 자,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t값이 0과 1 사이로 잡혀있고 자, 그림 설명하고 있어. CP가 T가 되라. 여기가 T네. 됐지? 그 다음 DQ. 여기를 2분의 T.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인 거야. 그래 놓고 여기 교점 R 해놓고 요 삼각형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일단 생긴 것도 좌표에 옮기기 딱 좋게 생겼지. 좌표에다 옮길 건데, 좌표에다 옮길 거면 선택지는, 원점을 어디다 놓느냐는 또 갈릴 거야. 여기를 원점에 놔도 되고, C를 원점에 놔도 되고, 이건 진짜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C를 놓을래요. 자,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슬쩍 갖다 올려놓을 건데, 나는 C를 놓도록 할게. 나는 이렇게 놓고 진행해 볼게요. 뭐 또 B를 원점에 놔도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R 좌표를 구하면 되거든. 즉 교점이잖아. 또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 찾아야지.
직선 2개씩만 찾으면 문제는 끝나겠지. 문자로 대신에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해보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려준 요 길이가 t다라는 힌트는 여기 p좌표를 0,t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길이를 2분의 t라고 했다는 얘기는 q의 x좌표를 왼쪽으로 갔잖아.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에 y좌표는 1이겠지. 이렇게 q좌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즉 문자지만 문자로 직선식 다 세워주면 됩니다. 여기 b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겠지요. 따라서 첫 번째 요 직선식 하나씩 찾아보자. 아이고 에이씨. 자, 요거 L1이라고 할게. L1 찾아보자. y는 바로 쓸 거야. 기울기 뭐고? 기울기 1분의 t가 기울기지. 바로 열고, 도 아니고 그냥 y절편이 t잖아. 뭐야, tx 플러스 t네. 찾았다. 다음 L2 요놈 찾읍시다. 요놈. 얘는 심지어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라 기울기만 쓰면 끝이야. 기울기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t분의 1이 되겠지. 즉 마이너스 2분의 t 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왜 있냐? 마이너스 t분의 2라고 딱 찾아주면 되겠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t분의 2x 이렇게 생겼겠네. 원점 지나가잖아. 따라서 둘이 연립해 주시면 저기 R의 X좌표를 찾을 수 있겠네. 당연히 T로 표현이 되겠지. 지금 문제 봐. T는 뭐 T가 몇 하고 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데려가야 되는 애야. T는 계속 따라와도 상관없고 따라와야 돼. T는 살아있어야 돼. X로 잘 정리해 줍시다. 일로 넘겨서 X로 묶어주자. 따라서 x는 좀 더럽지만 일단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법무수 정리는 분모분자에 t 한 방씩 곱해주면 끝나지. 따라서 x좌표는 t제곱 플러스 2분의 위에는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잡히겠네. 따라서 저 R의 X좌표가 잡힌 거고, 실은 문제는 끝났어. Y좌표는 구할 필요 없어. 여기 X좌표가 구해진 거야. 우리는 지금 여기 넓이 구해야 되거든. 우리 지금 여기 요 넓이 구해야 되거든. 요 넓이. 우리 지금 요거 넓이 구해야 되거든. 이 자식 여기 밑변으로 보면 밑변은 이미 T로 돼 있잖아. 그리고 요게 높이 아니야. 이게 바로 X좌표지. 맞냐? 다만 이거는 지금 X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길이로 쓰려면 마이너스는 띄고 써야 되겠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저 해당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단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서 이라고 써주시면 끝. 따라서 한 번 더 이쁘게 정리해보면 2의 t제곱 플러스 2 요거 위로 올라가면 t세제곱이 되겠고, 차수가 안 맞는데 분모에 t세제곱 넣어줬네. 됐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극한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 세제곱 분해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밑에 요게 있는 거라 이렇게 지워지네. 또 위에 1 남았고 다시 0 집어넣어 주면 뭐야? 4분의 1. 됐냐? 좌표로 옮겨놓고 풀었습니다. 좌표는 이거 B를 원점에 놔도 괜찮아. 그 다음 좌표로 물론 이 문제는 딱 봐도 좌표가 제일 편하긴 해. 근데 이제 좌표로 없이 도형으로 풀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여는 줄게. 자, 이 상태로 만약에 도형을 쓰고 싶으면 자네들 딱 지금 보이는 거 닮은 비 막 보여? 닮은 비 보여? 정말 많이 나오는 요 닮은 비들 보여 지금? 이 닮은 비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지. 따라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 R에서 일단 선 두 개를 좀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지. 됐냐? 자, 그림이 좀 헷갈릴 테니 내가 따로따로 그릴 테니 잘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요거 좀 떼올 거야. 너무 좁잖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올게. 열어놓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자 세팅을 좀 해줄 건데,
여기 길이를 잠깐 A라고 놔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길이를 잠깐 B라고 놔줄게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봐. 당연히 얘는 좌표평면이 훨씬 편할 거야.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제 닮은 비를 어떤 식으로 세울 수가 있느냐? 여기가 1이 되고, 야! 여기 뭐라고 써야 되는지 보여? 여기 뭐라고 작성되는지 보여? 내가 지금 여기에 안 그려놨지만 내가 지금 이 길이를 B라고 놨잖아. 맞아? 따라서 이 길이는 1-B라고 써줄 수가 있어. 따라서 여기에서 첫 번째 힌트 1-B 대 A는 1대 T. 자, 지금 이 식을 문자가 3개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T는 데려가야 되는 애고 미지수는 2개 있는 거야. 비례식 하나만 더 찾으면 끝인 거야. 하나 더 찾을 건 이번엔 뭐 닮은 상황이 딱 2개 있잖아. 대놓고. 얘도 써야 될 거야. 이렇게 세워놓고 보자. 그래서 쟤를 요쯤. 자, 그랬을 때 현재 여기 길이가 B라고 돼 있는 거고, 이 길이 뭐라고 써야 돼? T가 아니라? 이 길이 A지. 그치? 지금 여기 띄워온 거야. 여기야. 여기 A. 그 다음 이제 여기는 2분의 T고. 그 다음 요 길이는 1이고. 오케이. 요렇게. 다시 써줍시다. A 대 B는 1대 2분의 T. 따라서 요거 정리해주면 B는 2분의 AT 이러면서 딱 정리. 됐냐? 두식 적당히 뭐 연립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 여기다 넣죠. B는 2분의 T 1-B.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잊지만 A랑 B를 구해야 되는 거고 T는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야. T는 살아 있어야 돼. 즉 여기 B까지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 B는 여기 T 제곱으로 써줘서 안에서 넣어줍시다. T제곱 마이너스 BT 제곱. 따라서 B 넘겨서 묶어주면 T제곱 플러스 2 B가 T제곱. 그래서 B가 T제곱 더하기 2분의 T제곱 하고 구하면 요 B가 아까 전에 우리가 좌표로 구했던 요 길이 즉 X좌표 동일하게 나온 거야. 됐냐? 이런 건데 좌표가 낫지요. 자, 함수의 연속도 한번. 여기도 원래 과정 쓰는 거랑 원리는 좀 알고 가십시오. 잘 알고 넘어가야 돼. 뭐 얘는 그냥 진짜로 원리를 써야 되고. 그치? 내가 이제 잠깐. 내가 그냥 항상 간단하게 말하지만 연속 조건, 연속 조사할 때 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 2가지를 명확하게 하라 그랬어. 대상. 누구의 연속 조사를 할 것인지랑 목적지 확인을 하고 식을 세워라 라고 그랬어. 뭐 fx가 연속이라고 했는지 fx-x가 연속이라고 했는지 뭐가 연속인지 좀 잘 보고요. 그 다음 1에서 연속이라 했는지 A에서 연속이라고 했는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는지 이런 거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식을 세워야 된다. 다음 따라서 만약에 지금 대상은 fx고 목적지는 A라고 친다면 원래 정석대로라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식을 완벽하게 세워야 되는 거 다 알고서 문제 빨리 풀던 정석대로 풀던 하셔야 된다. 요게 좌극한이지. 그 다음 우극한, 그 다음 함수값 해서 셋이 같아야 되는 거고 요 1번과 2번은 때로는 그냥 한 번에 모양 생긴 거에 따라 함수 정의가 A에서 그냥 뭐 요렇게만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면 얘네 둘은 어차피 이 안에 같이 있을 거라 굳이 2개로 나눠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놓고 얘랑 쟤랑 같다라고 하기도 하지. 그러나 함수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오히려 따로 이렇게 합쳐서 쓰면 틀리고요. 그냥 따로따로 써줘야 된다. 그치? 이 정도 기본적인 연속조사 방향성 알고서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정확하게 식을 세우려면 목적지 확인하고 누가 연속이냐? 그냥 fx지 평범하게. 그리고 3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 아니다만 돼 있으니까 얘는 그냥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식을 간단하게 딱 써줄 수 있는 거지.
이 안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이 들어있는 거지. 저 함수 fx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함수값 f3, 다시 말하면 지금은 b지요. b랑 같다라고만씩 세워주시면 이 이후는 앞에 함수의 극한처럼 또 0분의 0꼴 확인하고 유리화하고 그런 식의 진행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원리 쓰려는 거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함수의 극한 단순 계산은 넘어갑니다. 얘도 식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는 것을 알고서 그 다음에 뭐 빨리 하던 뭐 하던 하십시오. 얘도 식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지. 그냥 좌극한 우극한 한 번에 합쳐 써주고 요거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목적지 x는 a 확인되고 됐냐? 됐죠? 그러면 뭐 얘는 여기 뭐 대놓고 이거 뭐야 합차공식 거시기 하면 이렇게 남겠네. 그럼 얘는 a 집어넣으면 a 더하기 a가 a 더하기 4다. 뭐야? 다음. 요거는 이제 수투라기보단 그냥 내가 언제나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fx.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목적지는 실수 전체네. 연속이라 그랬고 누가 fx가 연속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 x 세제곱 더하기 1을 넘겨줘야 되잖아. 근데 이건 내가 언제나 말했던 거지. 수학에서 나눗셈을 할 때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나를 꼭 확인하고 넘기라고 그랬어. 그치? 지금은 0이 되는 값이 있지. 마이너스 1. 따라서 넘어갈 때 이건 당연히 언제나 해야 되는 거야. 아닌 경우와 0인 경우로 나눠서 넘어가야 되고 0이 아니면 이제 넘어가서 함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요거인 경우는 그냥 알 수 없으면 그냥 이제 모르는 값이니까 f-1 또는 뭐 문자로 k라고 놓던가. 그리고 이제 다시 정석대로 식 세우는 거지. 연속이라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이어져야, 즉 연속이 돼야 되니까 아까랑 동일하게 극한식 딱 이쁘게 세워주시면 끝. 이것이 저 함수값과 같아야 되는구나. 정확한 원리는 이거지. 됐냐? 이건 이제 인수분해 또는 그래 이것도 미분 해도 돼. 그런데 미분 하기 전에 이거 곱셈 공식 혹시 아직도 바로바로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확 그냥 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인수분해해서 날려주고 계산하시면 되지. 됐나? 다음. 자, 예제 2번 뒷장에. 적어도 과정 한번 잘 보도록 해. 그러니까 아마 그냥 수능이야. 과정 필요 없고 그냥 문제야. 그냥 답만 쓰면 돼. 그러면 이제 다들 알다시피 막 집어넣고 하겠지. 근데 이제 모양은 잘 보셔야 된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누가 연속이라고 했는지. fx 빼기 ex랑 얘네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어. 했나? 아마 이제 실전적으로 그냥 빠르게 그냥 뭐 객관식 그런 문제라고 친다면 자 이렇게 눈으로 풀겠지? 이게 연속이래. 근데 EX라는 애는 그냥 연속이 내잖아. 그럼 연속, 그러니까 물음표 빼기 EX가 전체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얘도 연속이어야 하지. 이게 뺄셈이라. 그래서 뭐 fx도 전체 연속이겠구나. 그럼 여기 연속. 1에서만 연속해주면 되니까 아마 다들 풀라 그러면 빨리빨리 이러고 풀겠지. 당연히 수능에서는 이렇게 빨리 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fx가 연속인 게 확인됐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는 거지. 얘가 연속인 게 방금 전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얘도 연속이 돼야만 전체 연속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얘도 그럼 너 2에서 연결돼야 되잖아.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 일단 이러면 문제는 끝. 됐냐? 됐지?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뭔가 써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게? 즉 얘가 연속인데 fx도 연속이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법 정도는 그냥 한번 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부터 자 이건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 전체 연속. 이거 약간 저기 아까 극한식 쓸 때 그 모양 맞추기랑 비슷해. 우리가 궁금한 게 이 자식이잖아. 얘도 과연 연속일까? 즉 이게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이지.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더하면 연속이다라는 원리를 지금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얘를 약간 모양 맞추기처럼 다음과 같이 바꿔 써주는 거지. 이거 연속이라 그랬고
그냥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느낌만 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안 해봐서 그렇지. fx잖아. 맞지? 자, 일부러 안 썼지만 실은 여기에 다 실수 전체라는 뜻이야. 실수 전체, 여기도 이제 실수 전체라는 문장도 원래는 들어가 있어줘야 된다. 됐냐? 쓰는 법 알겠지? 이런 건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따라서 fx가 전체 연속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쓰자. fx가 전체 연속이라는 게 여기에 작성이 됐으면, 요거에 대한 조사도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므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사하려는 gx를 마찬가지로 위 둘의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gx 맞지? 그리고 지금 연속인 애랑 연속인 애를 뺄셈을 했기 때문에 연속이다. 이렇게씩 세우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는 계십시오. 됐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제 아까처럼 빠르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약간 그 극한 정석으로 앞에서 함수의 극한 그 모양 맞추기 할 때랑 비슷하잖아. 결국 내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해야 되는 애를 이미 보장되어 있는 둘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되셨지? 어쨌든 그 외에는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동일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뭐 OX 퀴즈니까 빠르게 가봅시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할게. 연속이고 연속이다 라고 깔아줬으므로 기억 연속 맞죠? 연속 빼기 연속이기 때문에 얘도 연속 더하기 연속이랑 연속을 곱했어? 맞고. 얘는 위험하네. 분모에 누가 있잖아.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나? 즉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문제 조건을 보는데 그냥 fx가 함수라는 외에 아무런 말도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디귿은 땡. 그 다음 이거 분수함수가 불연속인 순간은 언제 생긴다? 분모가 0일 때 생긴다. 기억하고 있지? 따라서 지금 위에 문장은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요 자식이 실수 전체에서 0이 아니란 소린 거지. 근데 이걸 또 갑자기 그래서 뭐 하는 거게? 뭐 하는 거게? 뭐 하는 거게? 뭐 하는 거게? 님들 저기 0이 아니다란 뜻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다시 말해 이건 부등식이야. 부등식. 이게 항상 성립하거나 2차 부등식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이야. 물론 지금은 개형상 요거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거라 이거 0보다 항상 작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요거 2차 부등식 그래프 위에 떠 있어라. 지금은 등호도 들어가면 다음은 안 돼. 그지? 따라서 판별식 해주시는 거지. 나 이거 판별식 방향은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이것도 아직도 0보다 크다 할 거면 틀려라 그냥. 나는 진짜 한 20만 번은 말한 것 같아.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사이값 정리지? 사이값 정리는, 그냥 딱 실전용으로 실전에서 활용 쪽을 더 많이 쓰고요. 됐냐? 얘는 그냥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 어떤, 내가 그릴 수 없는 미지의 함수를 가지고 문제에서 방정식이다 이거. 문제에서 보면은 3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 fx가 내가 그릴 수가 없는 함수야.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니네들이 그리지도 못하고 방정식으로 일반적으로 식으로도 접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지수랑 로그랑 섞어놓으면 되지. 뭐 예를 들어 이따구로 해놨다던가 맞아?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 이때 중요한 게 있다면 반드시 한쪽으로 몰아놓고 한쪽은 0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얘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저 3은 예시를 든 거야. 이 중요한 사이값 정리 있을 때 중요한 거는 꼭 여기가 0, 즉 한 비교 대상을 X축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요래 놓고 뭐 하는 거야? 이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날 때마다 근이 생기는 거란 말이지. 맞아? 그렇게 해석을 해서 푸는 거지. 그래서 사이값 정리 활용은 항상 구간이 잡혀 있을 거예요.
항상 구간이 뭐 예를 들면 뭐 1, 3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해 네가 얘를 그릴 수가 없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저 주어진 구간에서 집어넣어서 부호조사 정도는 할 수 있거든. 즉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1을 집어넣어서 값을 봐 이렇게 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해서 만약에 1 넣었더니 양수고 3 넣었더니 음수다. 그리고 연속이다 라는 조건까지 있으면 중간에 x축 한번 건드린다. 요 개념이 사이값 정리 활용이지. 이게 다야. 됐냐? 딱 요거 이용하는 거야. 중요 포인트는 뭐? 방정식 이렇게 0이 아니게 만들어놨을 때 꼭 0으로 넘겨놓고 부호조사 해야 된다. 부호조사를 누구 부호조사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방정식 만들어야 되나? 방정식 만들어야 되나? 하고 이거 여긴 넣는다 쳐.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여기다 x 더하기 1 넣어가지고 다 전개해가지고 3차 방정식 쫙 풀어가지고 풀 거야? 그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자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도 있거든. 아마 안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딱 방정식 나와 있고 구간 잡혀 있잖아. 구간 잡혀 있잖아. 그치? 따라서 이거 사이값 정리 활용 쓰라는 거구나. 여기가 0인 거 잘 확인하시고, 즉 자네들은 이 방정식을 이 그래프와 x축의 교점으로 해석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네들은 이놈의 부호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 구간 나와 있는 거 다 넣는 거야.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봐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 찾으라는 얘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이건 그냥 이제 여기다 넣어서 f-1 계산, f0 계산 이렇게 하나씩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냥 딱 티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밑에 부호 변하는 거 다 되어 있기도 하니까 요 개념 잘 봐주시고요. 됐지? 사이값 정리 한 김에 좀 같이 가자. 요거 6번까지. 요 6번까지 잠깐 바로 그냥 하는 김에 같이 가자. 자, 얘도 두 곡선이 오직 하나의 점에서만 만난다. 그래서 얼핏 보면 얘네들의 교점 조사를 하라는 것 같지.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교점 조사 해야 되네. 그리고 이제 그걸 한쪽으로 넘겨야지. 그리고 딱 넘겨가지고 열해놓고 그럼 3차 방정식인가 하고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밑에 이렇게 구간 잡혀 있는 거 보고 눈치 까야 돼. 이거 사이값 정리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특히 쟤랑 연립하면 첫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부호조사를 엄한 걸 하지 말고 방금 전에 쓴 것처럼 한쪽으로 넘겨주긴 해야 돼. 한쪽으로 넘겨서 요래 만들어주고 요놈이랑 요놈 두 개를 딱 분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됐지?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만 좀 조심하십시오. 요거 부호조사 해줘야 돼요. 1, 0, 1, 2, 3, 4 다 집어 넣어가지고. 됐니? 됐지? 그래서 다 계산하는 거야. 이런 형태로는 뭐 잘 출제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는 알고만 계십시오. 다 집어넣어서 부호조사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아마 마이너스 나올 거고 마이너스 나올 거고 마이너스 나올 거고 마이너스 나올 거고 여기서 플러스 나올 거야. 여기가 바로 교점 생기는 첫 구간이 되는 거지. 됐냐? 부호조사 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위에 5번 봅시다. 요건 따지면 이제 뭐 최대 최소의 정리 뭐 그쪽이긴 한데 최대 최소라는 게 결국 그냥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너네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연속이다 돼 있으니 빠르게 하면 다들 알다시피 2 넣어서 4 더하기 2a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랑 같다라고 빠르게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과정을 써야 되면 얘가 이제 아까 그거지 2에서 크다 작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과정 쓴답시고 이렇게 썼다간 바로 감점이야. 얘는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얘는 좌우를 나눠서 따로따로 써줘야지. 2의 좌극한 이렇게 써줘야지. 2의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함수값까지. 어차피 얘랑 얘가 이제 이쪽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을 거라 하여간 쓰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 됐지?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어쨌든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 a 값은 마이너스 2 확인될 거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fx 완성이고 최대 최소 구하래잖아. 뭐 해주면 돼? 이게 만약에 이제 지수함수 이런 거였으면 실은 그냥 구간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차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려야지. 대략적인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야지. 그려서 해라. 2보다 작을 때 이차함수 0하고 2 지나가는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만 그려주면 되겠네. 뭐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뭐 굳이 구멍 색칠 이렇게 표현 안 할게. 그 다음 요거는 뭐야? 여기 지나가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 그림도 되게 단순하게 좋지? 구간은 0부터 3까지. 따라서 0, 3 잘라놓고 최대, 최소 찾아주시면 되지. 됐죠? 요거 이차함수니까 당연히 1 넣었을 때 최소겠죠. 즉 F1 값이 최소 값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3 집어는 F3 값이 최대 값이 되겠네. 됐지? 원은 잠시 후에 문풀 시간에 잽싸게 한번 싹 돌리면서 혹시나 막히는 거 있으면 따로 물어보시고. 자, 레벨 2.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돼? 몰라, 0 넣어. 한 3F0 더하기 4. 아이씨. 는 F1. 몰라. 너 하고 이렇게 풀어도. 돼, 안 돼? 돼. 왜 돼? 좋아. 연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 보장되어 있어서 얘는 이렇게 넣고 해도 됩니다. 됐지? 그냥 연립하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지. 그 다음 자 2번도 뭐 하라는 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앞에서 한 거잖아. 맞냐? 분수잖아. 분모가 항상 0이 아니다 라는 조건 봐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즉 얘는 지금 분모가 항상 0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또 여기서 계산 산으로 보내지 말고 깔끔하게 계산 마무리 잘 해라. 얘가 항상 0이 아니어야 되는구나 이건데 fx 저기 있잖아. 이대로 집어넣지 말고 당연히 얘는 어떻게 고쳐줘야 돼? 저 fx 묶이지. fx를 이쁘게 묶어놓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4 0이 아니게 할 거니까 지금 모양도 이쁘잖아. 이대로 그냥 집어넣어 주는 게 제일 베스트지. 4x 플러스 n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계산 바로 하자. 마이너스 4x랑 요거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n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당연히 수학에서 원리 아니야. 수학에서 곱해서 0이란 얘기는 a는 0 또는 b는 0이지만 0이 아니라 그러면 둘 다 동시에 0이 아니어야 되지. 따라서 이거 그냥 두 개 푸는 거네. 얘도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되고 얘도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되고 라는 뜻이 되겠네. 됐나? 따라서 얘가 0이 아니다는 아까처럼 결국 0보다 크다 작다 즉 이차함수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해줘야 되는 거네.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도 판별식 둘 다 짝수 가능하지. 반의 제곱 마이너스가 0보다 작다. 이 개념 몰라가지고 여기 다 와가지고 틀리지 마. 다 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겹치는 건지 합치는 건지 구분 못 해가지고 틀리고 그래. 이렇게인가? 그지? 가끔 있어. 다 와놓고 이거를 뭐가 맞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수직선을 그리든가.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근데 우리가 얘랑 얘가 AND, 즉 동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 좀 구분 잘해? 다 와놓고 틀리지 좀 말고 그냥 합칠 때 또는이면 이제 합체지, 그지? 합체가 아니라 이제 4랑 5 사이,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이건데 이거는 지금 그리고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 따라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6. 야 자비롭게 혹시라도 4 했으면 정신 차리라고 답에 보기에 없네. 다음 밑에 레벨 2 4번 저거는 어렵다라기보단 계산을 깔끔하게 잘 해줘야 될 거야. 저런 계산은 자네들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5번 6번 여기 좀 봅시다. 그러니까 막 빨리 이렇게 연속조사를 넣고 하다가
조금이라도 복잡한 형태가 나와서 내가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땐 언제나 그냥 정석으로 해버리십시오. 얘까지는 될 수도 있어. 근데 밑에 6번 같은 거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 이거 빨리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다가 하나 빼먹거나 막 체크해야 되는데 빼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정석으로 박아버려. 목적지 확인, 조사 대상 확인, 제곱이야. 아야. 됐냐? 그래서 뭐 이래서 연속인 거 아닌가? 그러면 1 넣어서 1 더하기 A랑 4. 그럼 A 값은 3 이래놓고 물음표 핑 찍지 말고 왜 답이 마이너스가 있지? 이러지 말고 그냥 해. 정석대로. 대신 얘는 이제 여기 1보다 크다 작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분해 주자. 됐냐? 그다음 내가 아까 전에 처음에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 연속조사는 목적지와 대상을 명확히 하라 그랬어. 즉 1에서 연속조사를 할 거라 1의 좌극한, 그 다음에 1의 우극한 이렇게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이제 F1이겠지. 아마 얘네 둘이 동일할 테니까 지금은 요거 하나로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조사 대상인 이 자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모를 땐, 헷갈릴 땐 정석을 그냥 써. 둘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채워 넣어. 1보다 좀 작으니까 위에 거 들어가야 돼. 얘는 1보다 크니까 fx 자리에 아래식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제 확인, 지금 1 넣어도 되지? 오케이. 얘도 넣어도 되지? 16. 둘이 같아야 된다. 됐냐? 따라서 1 플러스 a의 제곱이 16이다. 따라서 a 플러스 1은 여기서 이제 값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지. 애매하면 정석대로씩 세워서 해. 다시 말해 얘는 처음에 할 때 잃는 거랑 여기다 잃는 게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제곱한 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빠르게 세웠어야 되는 거다. 맞지? 그 각이 잘 안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헷갈릴 것 같으면 정석을 박아버리면 되잖아. 그럼 무조건 구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얘도 둘이 더해야 돼. 더한 게 연속이라 그랬어. 이게 만약에 구간이 이렇게 잘려있는 구간이 동일했으면 뭐 또 막 가라로 한다고 그럼 구간 맞네. 그럼 얘랑 더해버리고 그래도 됐겠지. 구간이 틀어져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일단 체크사항 중에 이것도 있기는 해. 더해서 연속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얘가 1에서 얘도 2에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각 알아서 연속이면 무조건 연속 확정이지.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답에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 외에 다른 경우들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해. 1에서 2에서 조사. 즉 지금 연속이라고 한 건 요 놈이지. 대상 명확히 하시고요. 지금부터 연속 조사를 해야 할 대상은 이 자식입니다. 그 다음 목적지 설정 정확히 하시고요. 어디 조사를 해야 돼? 막 0 이런 데 해야 돼? 0을 왜 해? 0은 알아서 여기 알아서 연속, 얘도 알아서 거기 연속. 조사해야 될 지점은 1하고 2지. 딱 열어놓고 정석대로씩 세워버려. 헷갈려 죽겠으면. 그리고 나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씩 세우라고 한다. 안전하게. 자, 1부터 하자. 목적지 1부터 조사합시다. 그럼 얘는 지금 1에서 모양을 보면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원래는 함수값도 써줘야 되는데 함수값은 이 아래쪽에서 같이 나올 테니까 안 쓰도록 합시다. 열어놓고 1보다 조금 작으니까 하면서 일단 쓸게. 일단 쓸게. 이것도 한 번에 쓰면 좋지만 요만큼이라도 헷갈릴 것 같으면 이거 한 줄 더 쓰는데 뭐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목적지 확인하고 조사할 대상에 1에 좌극한, 우극한 쓴 거야. 맞아? 그러고 다시 이제 쭉 연결해 가. 그럼 1에 좌극한이니 이제 각각 맞는 것만 잘 넣어주라고. 1보다 조금 작으니까 fx에는 요거 들어가야 돼. 더하기 1보다 좀 작으니까 gx는 누구 넣어야 돼? 1보다 조금 작은 거면 이쪽 범위지. 위에 거지, 위에 거. 2보다 작은 쪽이지. 위에 거 넣어줘야 돼.
이러고 진행하면 되잖아. 그리고 자, 그냥 바로 1 넣자. 이제 1 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몇이야? 2A. 여기에선 1보다 큰 거야. 1보다 크면 여기 fx에는 아랫게 들어와야 되고, 여전히 gx는 이쪽이면 이쪽에 해당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고정이네. 그러고 이제 1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고, 둘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씩 하나씩 세워주면 되잖아. 맞냐? 뭐 또 안 되면 정석하시고, 이런 모양은 정석이 훨씬 안전하긴 해. 나는 추천. 됐냐? 단순하게 그냥 딱딱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리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 식 좀 세워줘라. 이렇게 이해 좌극한.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대상은 얘네가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 조금 숙련도 올라가면, 아, 여기서 이거 쓰기 전에 바로 그냥 집어넣어서 써줘도 되고, 뭐 그 정도는 스피드 올려도 돼. 확실하게 다 되면. 근데 조금이라도 눈알이 돌 것 같으면 이렇게 천천히 쓰면서 채워 넣을 거 채워 넣어서 풀어라. 이번에는 2의 좌극한과 우극한이면 fx가 항상 아래 걸로 고정이고, gx가 이제 한 번은 얘, 한 번은 얘가 들어가겠지. 됐냐? 그런 식으로 등식 2개 작성,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여기서 등식 2개 나오면서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치? 됐어? 그런 식으로 밑에 7번 같은 경우도 7번씩 세우고 8번도 가이드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자네들에게 다음 시간까지 과제로 맡기도록 하겠다. 해와라 좀. 즉 이거도 잘 정리해서 넘겨줘. 실수 전체에서 연속, 힌트는 fx의 연속이 걸려있어. fx의 연속이라는 힌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네들은 왜 잘렸냐. 자네들은 요 식을 fx로 정리해줘야 되지. 그치? 됐냐? 힌트가 fx의 연속이라고 걸려있잖아. 따라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자네들은 다음과 같이 나눠야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즉, 넘어갈 수 있으려면 둘 다 0이 아니어야 이제 얘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넘어간 건 바로 써주자. 이거 이렇게 나눠준다 치면 요거는 x-2가 있기 때문에 x-2가 약분이 되겠지. 예, x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반대로 이제 이쪽에 분모에 적어 들어오면 이제 x-1이 약분이 되고 x-2가 남고 이렇게 남겠네. 그 다음 여기서 따로따로 써주시라고. 그럼 x가 2일 때는? x가 2일 때는? 그건 알 수 없지. x가 1일 때 값은 f1 뭐가 있을 거고, x가 2일 때 값은 f2 뭐가 있겠지. 뭐 필요하면 a, b는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문자로 잡아주던지 그냥 이대로 냅두던지 이렇게 잘 진행해줘야지. 됐냐? 됐지? 이래놓고 자네들이 할 일은 뭐야?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1에서 연속이구나. 극한식. 2에서 연속이구나. 극한식. 두 개가 딱딱 이쁘게 잘 세워지시면 되는 거야. 됐냐? 됐지? 그렇게 진행을 마저 해보십시오. 자, 적어도 8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뭐 보자마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 좀 읽다가 다음 열린 구간 방정식 해를 구해라도 아니고 그냥 존재 유무만 확인, 구간 나와 있고 사이값 정리하고 로딩은 돼야 되고. 첫 번째 됐냐? 그럼 두 번째, 내가 뭐라 그랬어?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일단 방정식에 시선이 가셔야 되고, 요 방정식 이대로 두면 안 되지. 반드시 는빵 만들어줘야 이게 부호조사의 의미가 있어. 일단 한쪽으로 싹 다 쓸어 넘겨야 되고, 요래 놓고 요놈 부호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요거 잠깐만 gx라고 잠깐만 놔봅시다. 됐냐? 그 다음 저안에들 오랜만인데 요 힌트들은 그래도 다 알지? 수투를 여태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거조차 뭔 소리인지 모르면 곤란. 뭔 소리?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지. x좌표가 크면 반대로 y값은 작거나 같아진다. 감소함수, 등호 없어도 감소. 등호는 아마 이제 내려가다 잠깐 그 3참수처럼 쉬었다 내려가는 걸 표현한 거겠지, 그치? 됐냐? 그래서
여기 F1, F2, F3 값은 주어져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에, 다시 말하면 이거 부호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부호조사할 집어넣을 숫자들은 0, 1, 2, 3, 4, 5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막 넣어보다 보면 뭔가, 그러니까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넣어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건데, 자, 일단 그냥 순서대로 0부터 쭉 넣어볼게. G0 하면 F0 플러스 F 마이너스 1.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플러스 3. 이게 얘네는 값이 없거든. 안 알려줬지. 뭐 어쩌라는 거지? 글쎄? 일단 진행은 더 해볼까? 1도 집어넣어보고. 1 넣었으면 이제 여기에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여기는 계산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값이 나오거든. 알려줬거든. F2가 마이너스 1, F1은 3이라 그랬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2가 될 것이고 2 빼기 1이니까 여기는 1. 얘도 지금 나오다 말아. F1은 알아. F1이 3. 그럼 여기 4 더하기 F0 이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는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만 잘 센스 있게 처리해 주면 어려운 건 아니야. F3, F2 더하면 마이너스 3. 아마 그리고 실은 얘는 몰라도 일단 여기서 부호가 바뀌었네 하고 이제 답 3번 하면 되긴 하는데 여기 확실히 부호 바뀌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저 감소함수로 해석하라는 얘기지. 감소함수. 맞아? 감소함수야. 다시 말하면 F0이야. 야, F1이 지금 3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보다 작은 F0 값은 3보다 클 거 아니야. 맞지? 그 증거로 오히려 이제 F1이 3인데 F2, F3 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거 확인되지. 감소함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3이잖아. F0은 몇인지 몰라도 이거 3보다 커. 확정이야. 그럼 이거는 적어도 부호는 알 수 있거든. 플러스. 맞아? 그렇게 써먹으라고 준 거고. 확실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부호가 변한 지점은 2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됐죠? 좋아,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